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혹에 머물렀던 파편들이 점점 진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박지훈 변호사, 김묘성 기자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과 이재명 정부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두 분의 첫 만남이 오늘로부터 15년 전쯤인데 그렇죠. 경찰서 앞에서 만나셨다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당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저는 연예인이긴 한데 조금 약한, 조금 떨어지는 급이 연예인. 조금 떨어지는. 네. 사건을 집 접견을 하고 나왔는데 연예부 기자나 전국에 있는 사회부 기자까지. 강남서였어요. 네, 강남서. 강남서. 네. 정말로 많은 기자들이 왔길래 네. 제가 얼어가지고 이 정도 레벨이 아닌데 우리 연예인은. 저는 다른 연예인, 그 특급 연예인 때문에 계속 뻗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야, 그랬구나. 네, 근데 저 어항 앞에 어디서 많이 본 제가 변호사님이 사실은 딱 실망을 했어요. 왜요? 저는 사실은 유명한 거로 생각하고 했는데 유명하셨지. 절로 몰려가더라고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보러 온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 그렇죠. 갑자기 다른 분 곁으로 몰려서 다른 변호사 네.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낙담하면서 어항 옆에 앉아 있는데 네. 김효성 기자가 다가와 주셨어요. 스물스물 다가가지고 네. 아 저분은 왜 오셨을까 생각하면서 명함을 건네면서 딱 앞면을 트고 연락을 좀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당시에 그 명함을 주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오신 경위에 대해서도 네. 취재를 조금 하신 겁니까, 그러면? 네. 참 그랬으면 똑똑한 기자였을 텐데 또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또 유명한 변호사님을 알아두면 좋겠다. 야. 앞으로 어떤 사건을 또 수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면을 트면서 지냈죠.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진짜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네. 우리 기자님이십니다. 지금 사실은 김묘성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시사 업계에서도 너무나 활약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연예나 문화 전문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반반 하프하프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정치 시사 네. 유튜브에 진짜 많이 나가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추임새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불러주실 때마다 늘 부담을 갖고 오면서도 굉장히 부담 갖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슨 그렇잖아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추임새였거든요. 큰일 났어요 오늘. 추임새 얼쑤 추임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장구를 치고 있고 노래도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장구 때문에 덩기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 급을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김묘성 보시기에는 그런 거. 김묘성 평론가라고 하는 게 전 맞지 않나. 김묘성 평론가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집니다. 아닙니다. 전 옆에서 여러분들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때 이제 입만 보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현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6월 3일 대선이 있었고 4일 날 취임 선서를 거쳐서 이제 취임을 하셨고 그로부터 벌써 2달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오래 지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한다라고 표현한 게. 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이제 그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다 몰라도 봤죠. 네. 계속적으로 눈여겨 봤었는데 그 성남시장에 맞는 그 크기였다면 또 경기지사에 맞는 크기였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가 아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에 맞는 크기 그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네. 너무나 고맙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호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해요. 그냥 이게 통합 대통령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윤석열이랑 굳이 비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이 진짜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좀 잘한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김효성 기자는 왜 이렇게 하냐면 실제로 이재명 경기지사 때 같이 곁에서. 근무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할 거예요, 제가 좀 사실은.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네. 뭐 코피도 쏟고 안색도 그치. 안 좋아지고 수척해지고 맞아요. 이런 모습들을 만나면서 과연 김효성 기자가 매우 경기도에 근무할 때 좀 네. 봤던 이재명 지사는 원래도 그렇게 정력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궁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무원들 임기 초반이라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일해요. 조심하세요. 끝까지 이렇습니다. 각오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주변에서 요즘에 연락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렇겠지. 계시는 분들이 네. 저한테 연락 오세요.
아니 선배, 언니, 어. 누나 그때 어떻게 견뎠냐고. 이거를 진짜 대단하다. 이제서야 알겠다. 라면서 연락이 오니까 저는 이제나 뭐 알아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제가 여쭤본 적 있어요. 워낙 열정적이셔서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냐 하니까 강철 체력 유전자를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말씀을 그치, 그치. 하시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쪽잠을 즐긴다. 아. 그게 뭐냐 하면 맞아. 통잠을 안 자고 쪽잠만 자면 모든 에너지가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충전이 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쪽잠 자지도 않을 뿐더러 쪽잠 잔다고 충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본인만 회복해서 나와가지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일들 또 시키고 같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경기도 홍보 방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마 거의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계시는 동안 네. 계속 했었는데 그 방송하는데도 사실 스트레스 좀 받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왜요? 다 보고 계신다는 느낌. 맞아요. 썸네일까지 다 체크하세요. 진짜로? 네. 진짜. 그러니까 이를 말하면 안 되지만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책임감을 더 가졌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런 심지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면 네, 제가 그런 직접 분-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비서진들을 통해서 건네 듣는 네. 거죠. 썸네일과 제목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야 알고리즘 어떻게 되고 그거 다 그렇게 알아요. 유입이 되고 막 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막 키워드를 잘 넣어야지. 네. 맨 처음에 검색을 했을 때 경기도청에 그 채널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색을 했을 때. 네, 아세요. 검색을 했을 때. 근데 그거 맞는 다 말씀인데 아세요. 예. 그거는 한 달, 두 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렇게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게 키워드 작업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어서 내가 언제까지 좀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겠다.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쌓아가겠다라고 해서 한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던 그런 야, 기억이 저도 있어요. 제 이름을 걸고 방송한 지 1년 반 됐는데 그런 거 아는 데까지 한 1년 걸렸거든요. 자기 방송으로 방송도 안 하는데 도정 홍보하는 방송에 대해서 대단하세요. 그 정도의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본인이 관여한 모든 일에 세세하게 챙기는 건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밑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너무 세세하다 보니까 그쵸.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예. 피곤한 건 피곤한데 뭐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네. 내가 뭐 피곤하다 힘들다 생각할 겨를 없이 계속해서 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칭찬도 잘 해주시고 리더십이. 예,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르마를 잘 타는 리더라고 생각을 중요하죠. 예. 가르마를 잘 탄다. 누가 잘못했을 때 아무나 혼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리더 봤을 때 그렇죠. 네.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 당장 조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엉뚱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 어. 왜냐하면 열이 받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음. 그렇지 않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엄한 사람을 혼내지 않아요. 이거는 요 팀장이 담당이 아닌데 지금 요 팀장밖에 없네. 그러면 이걸 좀 잘 전달해 주세요. 나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담당자랑 연락을 해서 나에게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불만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람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현황 파악 능력이 뛰어나는 얘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참모들을 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적재적소에 누가 있는지 필요한지 아닌지를 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인사 지금 전국이기도 음. 하고 인사 때문에 약간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 뽑을 때 저 사람 왜 뽑았나? 음. 근데 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본인도 뭐 그렇죠. 네. 메칸더 부이 그랬나? 마징가 제트 그랬나? 로봇 로봇 죄송해요. 못 걸리겠어요. 외색이 짙은데요. 죄송해요. 태권 부위를 누가 타냐에 따라서 네. 달라진다는 그 말씀처럼 딱 이재명 대통령한테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쓰시는 사람이에요. 청영원월도를 가누가 쓰냐, 여포가 쓰냐, 또 중국으로 맞습니다. 가네 내가 네. 또. 하여튼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딱 이재명 대통령한테 적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우리 김효정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아니지만 네. 지난 대선 때도 선거도 치러봤잖아요. 그쵸. 사람이 사실은 또 이렇게 급한 순간이 되면은 진정성이나 본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선거 때문에 이재명은 좀 어땠습니까? 그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답답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맞나? 왜냐면 그때 당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잖아요. 맞아, 어지러웠지. 아주 어지러웠지. 굉장히 어지러우면서 네. 이때 통합을 하고 함께 가야 된다. 원팀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원팀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진짜 통짜를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뭔가 강점을 더 두드러지게 네. 내보여가지고 뭔가 결집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통합을 위한 준비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잘 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거에 방점을 많이 두셨어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면 캠프에 제가 자주 갔었어요. 김효성 우리 팀장도 그때 좀 그러니까요. 많이 했었고, 네. 그 말고도 이제 자주 좀 갔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아. 불협화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고 아 이게 선거하고 직결될 걸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불안감들이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결과가 그렇게 났었고 맞아요. 그 네. 선거 때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네, 보신 맞다고 것 봤던 같아요. 것 같아요. 아마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배제시키고 우리끼리 그렇죠. 갑시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결과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지금 그래도 보면 그때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보면 실패가 거름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맞아요. 원팀이 아니고 정말로 원팀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선거를 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치렀죠, 네.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네. 아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뭐 정의할래라고 하면 발전이 가능한 중년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발전 가능한 중년이다. 사실 네. 40 넘어서 발중년. 사람 발전 못하죠. 발전 가능한. 죄송해요. 발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네요. 괜히 땀이 나고요. 아 근데 진짜 40 넘어가지고 사람 바뀌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약간 무섭거든요.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태도 논란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거 보셨는지 없어요. 아, 이번 대선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굉장히 무서운 완벽했어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반복하느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에서 신뢰가 쌓인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좀 놀라움을 느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담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셨고 그 이후에 하는 행보들 중에서 전 제일 최근에 정말로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수요일이었죠, 이번 주. 그거죠. 예. 우리 세월호, 같은 얘기. 이태원, 무한 여객기, 오송 지하철 참사 유족들 모아놓고 정말로 진실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뭉클하더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저렇게 진실되게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정치라는 게 일정의 쇼적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또 해야 네. 되고 네. 필요하다면 메시지도 내고 맞아. 그 메시지가 내 마음과 달라도 내야 되면 내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 보였거든요. 대통령님이 정말로 우리를 생각해주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국가를 대신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좀 전에 발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유시민 작가님이 뭐 발전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무슨 발전을 갑자기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김효성 기자님 네. 말씀하고 합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저는 진화할게요. 맞아. 네. 진화 중년, 진중년. 진화 진중년. 중년이다. 진화하는 네. 근데 중년이다.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저만 해도 네. 태보하면 태보했지. 저 발전이 없거든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맞아요. 맨날 반복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반복해요, 저는. 근데 이게 쇼일지언정 태도 부분에서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거는 아 이건 좀 진짜 훈련 때문에 가능한 건지 인상도 변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인상도 제가 참 유일하게 조언을 좀 드린 게 신기해. 쌍꺼풀 수술을 하든가 안경을 좀 바꾸든가 이런 얘기 제가 이번에,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 안경 바꿨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네. 제가 둥글둥글한 안경으로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각지지 않은. 몇 군데 가서 할 말 네. 없으면 제가 눈을 더 좀 이렇게 근데 그 등등에 합쳐져서 되게 대통령에 맞는 얼굴이 됐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진심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 본인도 편안한 모습이 오늘 제가 너무 아부하나요? 이제껏 이런 얘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 그래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네. 그 유족들을 위로한 그 행사 가졌을 때 저는 그렇게 슬픈 표정 잘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통령에서 네, 굉장히 슬펐는데 어색함은 또 없었거든요. 어색함,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어색함이 없는 거는 잘 훈련이 됐던 또 진심일 때문에, 수 있고 예. 진심일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예. 어색하지 않은데 기계적이지 않고 진정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 지사 때 보면 이때도 성남시 때도 그랬고 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분들 유족들도 찾아뵙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위로를 나누는 것에 대한 훈련도 잘 돼 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어색하지 않으면서 진정성 있는 위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검경 합동수사단을 통해 가지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억울한 부분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더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말하기를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해소하라고 했는데 2차 가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걸 꼭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서부지법 남동 때도 그랬고 뭔가 표현의 자유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미명하에 마음대로 하는 게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음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그렇죠. 라는 거를 좀 이렇게 단죄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보여줘야 되는 네.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바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단가 채찍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단하는 건 엄단한다고 공표를 하거든요. 맞아.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알려줍니다. 말로 뭐 진짜로 지시를 내려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문제예요. 2차 가해나 이런 것들은. 그 실제로 인터넷이나 그 온라인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유가족들이나 그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엄단하겠다라고 했다는 거는 저는 그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아마 할 것 같고 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 그겁니다. 강한 부분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전직 대통령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에 못한 듯 술에 술탄 듯 네. 그런 것들을 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너무 이건 가슴 아픈 건데 A 사건의 유족이 B 사건의 유족을 부러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 정말 최악입니다. 그거네. 저 유족은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네. 왜 비난을 그러니까요. 받고 있나. 똑같이 가족을 잃었는데 이거 진짜 참담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좀 뿌리 깊이 내린 것 같아서 요거를 정말 네.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변호사니까 제가 한 칸 더 여쭤보면은 실제로 이런 2차 가해 범죄라는 게 대체로 이제 인터넷상에서나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면 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가 기타 그렇죠. 등등의 범죄로 예.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만연해 있으면 잡기가 사실 힘들고요. 고소 고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만연해 너무 있으면 많으니까. 공지의 사실같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이제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해서 처벌하면 실제로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이래 되면 정보통신망법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구나. 형이 되게 네. 높아요. 근데 우리가 법 운용하면서 벌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사기관하고 뭐 예컨대 법원까지 그렇게 작동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2차 가해 어떤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또 사라져야 되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사실은 워낙 악마화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더 잘할 부분들을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경기도지사 할 때도 얼마나 악마화 시도가 많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도 그랬고 뭔가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해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냥 가짜 뉴스니까 그냥 그런 흘려버려. 수준이 아니었어. 예. 흘려버리라고 했을 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바로 그냥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늘 주시를 하셨고, 그래서 사실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음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경기도에서.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흘렀을 때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라라는 오. 지시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네. 뭐 SNS를 통해서든 그러니까요. 뭐 네. 공식 채널을 통해서든. 네. 이제 좀 그 화제를 바꿔가지고 사실은 이분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이제 되는데 좀 긴장을 덜하겠다 이제. 지금 너무 버벅이지 않았어요. 나 아니. 너무 정말 누구 칭찬하는 건 좀 어려워요, 사실. 욕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낫긴 아니 정말로 그 윤석열이라는 분은 하면 가면 갈수록 기행이 쌓이는데 뭐 특검 조사 안 받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특검 조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지기현 재판부의 형사재판법정에도 안 나옵니다. 이런 피고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망상에 빠져버린 거 아니냐. 본인이 법률가예요. 검찰이고요. 만약에 본인 앞에서 누가 피고인이 그런 행동했으면 기사대기 때렸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 성격에 네. 때리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납득할 수 없는 행동. 또 나 오늘 어제 구속 적부심이죠. 맞아요. 예. 구속 적부심은 또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아직도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상이죠. 그렇죠. 망상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음. 변호사들이 있죠. 변호인들이 설명을 할 거예요. 가장 나쁜 게 출석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네. 반대로 출석하잖아요. 최악이죠. 적부심은 받아들일 가능성 없습니다. 제가 전혀 없죠. 단정적으로 예. 얘기하겠습니다. 네. 희박해요. 음. 거기를 간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적부를 다투러 가야 되는데 건강 상태를 얘기하고 보석할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지 예.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변호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다 빠져드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계속 우기니까 변호인들도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본인한테 이게 유리하게 작동 안 할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포자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형 무기징역 빼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재판에 가면 뭐 할 거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다툰 수밖에 없다. 수사를 네. 받으러 가면 더 쌓이는데. 형만 늘어나지. 그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예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하나 더 여쭤보면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제 법원 출입을 하면서 네. 재판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피고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골석 재판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원래는 피고인 출석은 의무입니다. 의무죠. 안 나오면 안 권리가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의무예요. 자기 재판 나와서 졸더라도 그거 졸아야 돼요. 나와 있어야 되는데 또 실제로 졸았고요. 네. 계속 졸고 있어요. 네. 아, 제가 꾸벅. 변호사라면 정신 좀 차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안 같아요. 되는 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지금 증인신문 그걸 진행하는 거거든요. 일정 잡아놓은 거를 멈추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안 나왔을 때 중요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중요 증언들도 하고 갔어요. 그렇죠. 본인들 몇몇이 반론의 나와서. 여지가 또 사라지는 예,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본인한테 권리를 불리한 포기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나왔으니까 연기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할 수 있는데 지견 재판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진행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앵무새처럼 외우는 거는 지금 특검이 공소유지 원래 내란 재판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한테 불이익이다. 쉽게 얘기하면 특검이 빠져야만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게? 그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 계엄을 끄따위로 하냐. 그러니까 이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막 쇼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내로나불이 따로 없는 거죠. 근데 법률로 끝난 거예요, 사실. 이런 평가도 너무 사치예요. 네.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던 게 뭐냐면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그렇죠. 경찰하고 이렇게 갈등 요소가 있어요. 내란 범죄라는. 그렇습니다. 특징상. 네. 근데 그것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특검이 들어오면서 특검법으로. 이 특검법이라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 모든 게 가능해요. 사실 지금 최근에 아마 올라온 윤석열 정부, 윤석열 이 검사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때 있었던 그 특별법이 지금 하나 올라갔거든요. 네. 본인이 조사했던 수사에 대해서 새로 들춰보겠다. 네. 그런 법을 아마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 야, 제가 그렇구나. 네. 그런 법도 가능해요. 심지어 네.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네. 소급할 수도 있고요. 가부경장 것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들면. 다 끌어와. 다 가능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소급이나 뭐 인적 법률 같은 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전두환법도 옛날 전두환특별법도 있었고 5.18법도 사실 과거로 소급한 법률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법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고 그냥 공허한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런 주장이 일말의 가능성도 있었고 그렇죠. 네. 또 그거 구속 취소할 때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또 시간 딱 자기 작동시켜서 네. 구속이 풀린 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다툼으로는 본인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 사법심을 통과한 네. 검찰총장 출신의 피고이니까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경우 없는 일들을 벌이느냐.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이제 국내에 입국을 시켜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지금. 아니 여기에 여권 인사들까지 함께 가세하고 네. 있잖아요. 이수정 크리스탈 리 같은 경우에는 또 모스탄이 트럼프로 가는 통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고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망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근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트럼프도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혹시나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조금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일반 사람들도. 아니 왜냐면은 그 부추기는 언론이 있는 게 저도 몰랐는데 보수 언론들이 네. 이렇게 아주 극우 언론들 이제 들춰보다 보니까 그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명목상으로는 미국 리버티대 법학과 교수인데다가 트럼프 얘기일 때 국무부의 국제형사사법대사 이런 걸 했다 보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주미 대사가 공석인 지가 오래잖아요. 모스탄이 유력한 후보라는 식의 지금 3명 안에 든다. 3명 안에 든다는 예, 말도 예. 안 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소문 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대사는 이제 네. 뭐 그래도 그 나라가 정하긴 하기 때문에 네. 뭐 일방적 거부는 어렵겠죠. 그건 예. 어렵는데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아니, 들고 그럼요. 대사라는 게 이제 이 대사라는 게 그 대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뭐 신진 대사 이런 건 아니고 신진 대사. 대사라는 게 이제 나라의 네. 이제 대사하고 여기 본인이 했던 형사사법 대사라는 거는 유엔의 기구의 대사를 했다라는 거 봅니다. 영어는 똑같은 거지만 영어로 아마 철저한 다를 거로 제가 알고 영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를 거고 차관 보급의 이제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사로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조금 특이하고 아주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이 하긴 하지만 네. 그 고려를 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 기관 말했던 보수 언론이나 그 극우 지지자들이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주정 교수 같은 사람이. 왜냐하면 그 브라질 사례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트럼프가 룰라보다는 보소나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임자. 예. 네. 그게 똑같거든 우리나라 상황하고 네. 비슷하고 보소나로가 윤석열이라면 룰라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걸 생각하고 기대치를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네. 미국이 또 한미 동맹이니까 트럼프도 부정선거론자니까 네. 그런 등등을 합쳐가지고 신념화돼가지고 나온 게 모스탄이라는 맞아요. 사람으로 지금 떨어진 게 아닌가. 모스탄한테 오라고 하니까 모스탄 입장에서는 잘 안 찾는데 찾으니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럴 땐 신념들이 합쳐진 어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관계들도 계산적인 것도 맞아요. 있겠죠. 예, 여기 와서 네. 장사하기 너무 좋은 그럼요. 상황인 거고. 네. 신도들 많이 발굴할 수 있고. 그러게요. 뭐 네. 그 대접도 받겠고. 음. 근데 부정선거라는 게 키워드잖아요. 근데 그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 모스탄이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에 어떤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치면 네.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황교안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황교안이 어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황교안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모스탄은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네. 뭔가 야 누가 오셨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우습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돌이표 같아요. 이거를 만드는 게 극우 세력이나 보수 세력이 막 부정선거라든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막 유튜브든 뭐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보냅니다. 네. 외국은 그걸 보고 이제 외신을 하는 거죠. 에. 하면 또 다시 우리가 받아가지고 봐라, 저거 미국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다.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 지들이 에.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자체 생산. 외신이 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생산은 우리가 한 건데 여기서 한 건데 맞아, 맞아. 외신이 한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돌고 돌아서 모스탄까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모스탄, 내가 그렇게 유명해졌어? 얘들 이렇게 돌아서 한 거거든요. 신났다 아주 그냥. 에. 그러니까 본인도 오게 된 거고. 네. 사실은 이 사람도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증거도 없고 간증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아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슨 근데 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 일부라고 할게. 일부 개신교들한테 먹혀요. 맞아. 먹힙니다. 신앙으로 호소하는 게 맞아요. 왜 개신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훈련이 잘 돼 있단 맞다, 말이에요. 맞다. 예.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에 불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그 무언가를 눈앞에 보이는 걸 놓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는 거에 익숙하고 천주교는 신의 대리인인 신부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가 있어. 근데 개신교는 늘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늘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의 증거는 간증입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것에도 되지만. 현혹이 되기 쉽다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이 근데 저는 진짜 들더라고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모스탄의 활동이라는 게 비단 종교 활동이라 규정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뭐냐면은 현행법상에 출입국 관리법상에 외국인이 이런 비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불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정부가 단호하게 저는 퇴거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추방하라. 출국이죠. 네. 출국 조치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출입국 관리법상에 음. 그 양속을 위반했을 때 퇴거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거 기억날 거예요. 참 없어 보이는 게 은평제일교회에 적혀 있더라고 차 타고 가는데 아니 그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뭐 멋있게 와가지고 은평제일교회 봉고차 타고 가는 모습이 그 뭔가 차 새로 구입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새 것 같은 그 느낌이거든요. 이름이라도 좀 가리든가 그거 조금 저 느낌에는 없어 보인다는 느낌.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랬어요.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쳐진 거예요. 예, 예. 종교랑 정치가 합쳐지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입니다. 현행법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법상으로는 형법상으로는 속지주의가 정의되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이기도 하더라도 여기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체포도 가능하고 네. 퇴거라든지 그렇죠. 가능하니까 저는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 그 생각을 은평제일 해봅니다. 교회에서 원래 이 모스탄 데리고 뭔가 강연회처럼 뭐를 한다고 해서 예, 예. 은평구를 지역구로 든 의원들이 가서 이거 안 박주민은 된다. 아, 그랬구나. 예. 예. 막 했는데 어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걸 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당일에도 이건 안 된다라고 지역구 의원들이 또 그렇겠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으면 이런 걸 추진도 안 그럼요. 했겠죠. 그러니까 뭐 네. 대다수 국민이나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국민의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뭐 혁신위원장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극우적인 사람들하고 전환길 그러니까, 네. 등등하고 이게 다 걔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매일 토론회를 각자의 영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정말로 모스탄뿐 아니고 모스탄의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3대 특검이 이제 나왔고 정말 정광석화처럼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비리 곳곳을 그렇죠. 매일매일 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특검 받아라 국민의힘. 그렇지 싸게 맞아라. 저 예.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 좀 방송하면서 그걸 받으시는 게 낫다. 음. 근데 하나로 막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러고 그때는 그래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래 되면 정권이 무너지는 일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특검 하나 받았었으면 김건희 특검 처음에 왔을 때는 요만했거든요. 예, 16개짜리 특검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3개가 같이 출범해 버렸어요. 맞아. 사람이 뭐냐면 한 특검 나오면 대충 하면 야, 내가 박영수인데 뭐 야 이래 되는데 3개 특검이 되니까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난리야지. 레이스 하는 느낌이에요. 네. 조은석이 앞으로 나가면 민중기 특검 가만히 있다. 왱. 저 얘기 이명현 또. 맞아. 뭐 이렇게 누구 느낌. 다 지나가. 이거를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래 될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검하고 특검보하고 검사 모으면 이 3개 정도 나오면 인원이 나올까 이래 생각했. 아마 그게 자기들 안전망이었는데 사람이 나왔어요.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죠. 예. 400명, 500명 정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경주가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새 특검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할 때마다 하나씩 더 빨리 가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것이다. 더 아니, 나올 겁니다. 저도 기자 생활 해보지만은 저도 특검을 취재를 해봤거든요. 박근혜 특검 때도 당시 현장에서 했는데 네. 지금처럼 세계 특검이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현장은 처음 봤어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에? 저 근데 특검이 이게 딱 새 곳이잖아요. 새 곳을 보면서 너무 재밌고 도파민이 팡팡 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물론 나라로 봤을 때는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도파민이 도는 게 일단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거예요. 튀어나올 걸 알고 있어. 튀어나올 때마다 망치로 조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스턴을 만나 됐고 면회준지 뭐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구속 적부심 됐어. 우린 PPT 100장 준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좀 피가 돌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퍼즐 게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조각조각을 맞추기 조각한 비유다. 시작하는데 예. 조각을 맞추는데 음. 조각을 맞추고 보니까 막 조각이 한 1000피스짜리인 거야.
이만한 거예요. 이만해.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게이트가 또 생겨. 그러면 집사 게이트 해가지고 또 다른 판이 열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판이 네. 열리면서 퍼즐을 맞추다 보니 거의 뭐 마블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 맞습니다. 퍼즐처럼 보이고 그리고 최혜병 최혜병 특검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 게임 같은 느낌. 마피아 게임이다. 서로. 지금 제가 마피아예요. 아, 저 내가 신기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씩 계속해서 와, 진짜 증언을 정확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특색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에 약간 정확합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야, 그 네. 두더지 게임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정확해요. 그 조은석 내랑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도 걱정 많이 가졌지만은 했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기대 이상인데다가 일단 내란은 이미 벌써 정리를 한 것 같아. 네. 벌써 외환의 외환으로 범죄로 가는 가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드론 작전 사령부도 압수수색을 하고 사령관도 불렀는데 일반 이적죄라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군에도 계셨으니까 예, 이게 예. 좀 어떤 죄입니까 이게? 일단은 네. 외환유치죄 같은 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범죄가 어떤 거냐면 적하고 통모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네. 그런 범죄고 사실은 이거는 형법에 거의 써먹지 않는 조항들이에요. 사법시험 그러니까요. 공부할 예. 때 1차 공부할 때 안 나온다 넘기자. 적용할 사례가 없으니까. 안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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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외환유치죄 등등이 있는 여적죄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정이 조금 세세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일반 이적죄로 가요. 아, 그렇구나. 그게 특별한 법 그 제명이라면 일반 이적죄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한테 불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일반 이적죄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반 이적죄에서 다른 걸로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아주 일반 규정 같은 거거든요. 네네. 일반 이적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성립하는 건 저는 이론은 없다고 아, 봐요. 이론이 없다.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드론 사령부 거기 김용대 같은 경우에는 부작사령관. 네. 두작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참에 보고하고 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하고 그러기도 있죠. 하고 네. 왜냐하면 그 드론을 띄우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북한에 대응을 하는 대응이었다? 것이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저기서 좀 온풍서 나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우리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동훈련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였다라는 걸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이게 대해서 제수 좀- 딜레마가 적용되거든요. 네.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김용대 사령관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아주 의미 있는 답변을 한 바는 없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다 했다고 그치, 이렇게 그치.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요. 드론 사령부에 지휘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얘는 얘란다 이 투스타 정도 되고 그렇죠. 그 밑에 네. 대령급 장교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중령 있고 더 문제는 합참에 또 그 장성들이나 직원들도 네. 있고요. 많은 늘공들이 옆에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이 어공 예컨대 네네. 이런 일을 지시했거나 안보실의 사람들 이 진술을 다 맞추긴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네네. 드론 사령관은 일단 얘기를 잘했다고 보는데 네. 이걸 잘 맞춰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만 삐지 나오면 네. 다 걸려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얘기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첫 번째라서 이렇게 하지만 외환죄의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네. 거짓 진술하거나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특징들이 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요? 자기가 연루돼 있어요. 아. 그러면 맞아요.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 윤상현이 하는 짓이 네.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윤석열을 너무 이상했었어요. 비호했잖아. 예. 예전에 보면 막 갑자기 일어나서 죽은 팔레 갖고 와가지고 팔레 통추행이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 가가지고 막 김밥 먹으러 들어가고 햄버거 먹으러 들어갔나요? 그렇죠. 샌드위치인가 먹으러 들어가고 샌드위치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윤상현이가 왜 저럴까 싶어 알고 보니까 윤상현이는 앙다에도 엄청 갔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공천 개입도 연루가 돼 있고 네네네. 자기가 직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케이스가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은 지가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김용대 사령관도 본인이 지금 문제가 크게 돼 있구나. 안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방어를 했는지 몰라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변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보면 은근히 이게 북한이 국가이냐 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굳이 흘리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저걸 계속 이야기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잡힐 이제 겁니다. 사실은 네. 그 언론 보도를 이 외환의 죄와 관련해 가지고 유심하게 봤는데 사실은 그 평양에 그 무인기를 보냈다고 최초로 인정한 언론 보도가 조선일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빌드업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사람들이 이제 법조 기자들하고 이제
검사들과의 유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군하고 국방부 기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군에 유리한 얘기들을 빌드업 하는데 언론이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건데 이번에 외환의 범죄로 대란 특검의 수사가 넘어오면서 지금 보수 언론에 나오는 여러 보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드론 작전 사령부라든가 네. 군의 행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계속 소설을 쓰고 있어.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특검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어허. 얼마 전에 그러니까 특검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제 피의자라든가 사건 관계인들이 밖에서 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언론을 유도해서 공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면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같고 저는 이 외환의 죄를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믿었던 게 해야 뭐냐면은 됩니다. 예. 그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번에 이제 공개된 것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 네네. 이분이 사실 보면은 제대로 한 부분도 있지만 네. 외환의 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부분 수사가 진행되면 우리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전임 정부에 복무했던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네. 오히려 더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러네요.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 내란죄가 12월 3일 기준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머리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외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했었고 어떻게 짰느냐. 실제로 처음부터 이런 계엄을 하는 게 이런 어떤 국지전 비슷한 거 아니면 북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자극해서 했던 네. 게 아닌가 이게 특검의 그쵸. 생각이고 언론도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누가 개입했느냐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머리를 찾는 아니면 기획자들 찾는 거는 외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중간중간에 제대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증거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또 저는 특검을 좀 많이 신뢰하는데 왜 신뢰하냐면 제가 여기서 그런 말 했어요. 조은석 특검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달라 했을 때 악랄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악랄하다는 맞아. 좋은 예. 의미예요. 오, 예. 윤석열이 임자 만났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렇죠. 윤석열보다 한 수 위다라고 또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윤석열이 배웠다라는 배웠다고 얘기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아마 얘기 4년 후배인데 어. 나이는 많지만 4년 선배예요. 그렇죠. 저기 조은석 네. 특검. 일찍 그리고 와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사적인 좀 원한도 있어 보여요. 경쟁 이런 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 자리에 같이 올라갈 뻔했는데 윤석열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후배가. 네. 그런 어떤 뭐 구원이라면 구원도 있기 때문에 실력자이기도 하고 잔인합니다. 윤석열보다 한 수 위기 때문에 외환죄 저 찾아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언론 나오는 게 저는 한 발짝 늦다고 보거든요. 특검이 항상 빨라요. 네, 맞아요. 네. 언론보다도 네. 빨라요. 윤석열보다는 한 두 발짝 빠르고요. 언론보다 한 발짝 빠르거든요. 잘하네. 외환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와, 그럼 진짜 신기하다. 사실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일반 이적죄 나오기도 하고 근데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을 때 특수 전투 개시죄? 특별? 그렇죠. 네, 뭐 그 네. 얘기도 해가지고 이 군법으로 다루면 바로 사형이다 막 이런 얘기 군형법에 하셔가지고. 적용되는데 난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네. 외환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지금 말씀을 주셔가지고 되게 약간 또 피가 도네요. 그래서 이 조은석 특검이 몇 발짝 앞서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그거는 특수수사의 교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당하고 있으면 참 화가 나. 네. 아니면 내가 옛날에 검찰들이 특수사하면 저 정도로 해야 되나? 네. 언론 또 이용하네. 미치겠다는데 약간 같은 어떤 편으로 되니까 네. 좋아요. 응원해주고 싶고. 아니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창 나누고 있는 사이에 네. 갑자기 대기실에 두 분이 네. 이제 방송한다고 하니까 김상욱 의원이 와가지고 혹시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냐고 했다는데 남은 시간을 혹시 같이 좀 네,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네. 되죠. 네, 정말로 이제 몰래 온 손님이 갑자기 급습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헤어꼬이죠. 근데 옷 파란색 입으셨네요. 잘하셨어요. 시퍼런색 입었죠. 잘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청량하게. 한 살 더 올라가신 네. 우리 묘 장군님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묘. 또. 아니 근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정말로 네. 그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지만은 민주당으로 이제 옮겨오신 다음에 한층 표정이 밝아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유머러스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아니 보이죠? 근데 예. 늘 표정이 한결 사실 같으셔가지고 그날 예. 이제 입당 선언한다. 네. 탈당할 땐가 하여튼 그 같이 이제 아침에 만났었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방금 네.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슬쩍 물어봤는데 또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얼굴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얼굴이. 열심히 하셨구나. 네. 그리고 사실 보면 좀 제 개인적 어떤 인상이긴 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미남형이 되더라고요. 국민의힘에 계실 때 가장 개인적 인상이에요. 개인적 선배님 인상. 제가 점심 사드릴까요? 맛있는 국수 제가 사드려야지. 아, 정말로 이제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현안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저희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외환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어서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한 비유가 우리 김효성 기자님의 비유가 정말로 적확했는데 퍼즐. 그 중에 하나 일부의 퍼즐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명태균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명태균이라는 분과 직접 방송도 하셨잖아요. 저 생각지도 못하게 네. 방송에 딱 게스트로 등장하셔가지고 남상권 변호사님, 명태균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앉아가지고 주진우 기자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사자 방송을 하신 거죠.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주진우 선배 어떤 취재 현장이다. 나는 옆에서 그냥 뭐 보조자다. 직관한다. 예. 직관한다. 뭐. 오 꿀잼이겠네. 약간 이 정도로 들어갔는데 약간 반반이더라고요. 반응들은. 왜 저 사람한테 마이크를 쥐어주느냐. 그거 완전 인정하고 또 다른 부분은 반대 측면은 그래도 저 사람한테 그래도 빼먹을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막 10개 중에 2개라도 건지면 그것도 수화가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명태균 씨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건 방송을 정말 잘한다. 야, 방송을 잘해. 우리 김효성 프로 방송인이 보기에도 예.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사실 들어가기 전에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말을 길게 주저주저로 할 것이다라는 제작진들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주진우 선배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새벽 3시에 냉수 마찰처럼 시원하게 한번 잘라라? 부어줘서 잘라버려라. 그런 역할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오히려 가장 프로 방송인답게 딱딱딱 짧게 방송을 잘해가지고 야.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명태균 씨가 워낙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 돌발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 예를 들면 지금도 김건희가 10년 살지 20년 살지는 내 입에 달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만나보면. 저는 그냥 서글서글한 아저씨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저는 기분 나쁜 포인트가 있었어요. 기분 나쁜 포인트가 있었다. 어쨌든 장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긴 했지만 약간 제가 봤을 땐 거짓말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건진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진법사를 방송을 통해 알았습니다. 뭐 전 몰랐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녹취해서 건진이 공천조 떠나라 이러면서 화내셨잖아요. 맞아요. 네. 라고 했더니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약간 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또 제가 그럼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한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는 위험함을 느꼈어요.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맞긴 맞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어깨가 조금 올라오시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사실 신분 자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보석 상태인 거죠. 보석 상태 아닙니까? 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본인이 지금 정치자금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본인의 입에 따라서 특검이 달라진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에 지금 본인 거 있으니까 공천 관련해서. 그래서 한편으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민중기 특검 팀에서. 그래서 저는 뭐 언론에 자꾸 나오는 거를 그렇게 찬성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칼이 될 수도 있는데 진술을 또 잘 잘 받아가지고. 받아내는 예. 그런데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 이용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 가서 또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딴소리 해버리면 예.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민중특검이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좀 명태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 그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박정훈 대령이 이제 공소 취소가 됐잖아요. 한편의 그 드라마 같은 일인데 보면서 국민의힘에 있었던 정말로 울부짖었던 우리 김상우 의원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네. 네, 왜 정의를 말하는 의미에서 예. 정의를 말하다가 이제 뭔가 핍박을 받은 느낌이어서 저 예. 박정훈 대련님 보고 있으면은 뭔가 네. 모르게 같이 손잡고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싶고 뭔가 마음이 막
마음이 쭉 가버려요 그냥. 뭐 그러니까요. 동지의 네.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보니까 그 최혜병 특검이 여하간 그 공소 취소 권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전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쉽지 이게? 않은 거고 네. 그 결단도 사실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이스의 효과라고 저는 봤습니다. 조은석 치고 나가고 민중기도 지금 집사 게이트든 뭐든지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최병 특검 뭐 하냐고 아마 이명현 특검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어쩌면 레이스 하려고 탁 하면서 큰 거를 던진 거거든요. 박정훈은 그냥 풀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모든 그 속박에서. 그래서 또 그 후에 조사도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다툴 여지는 없지만 실제로 하긴 쉽지 않은 게 그 공소 취소 같은 거거든요. 아, 그럼요. 항소 취소 같은 거. 네. 맞아. 본인들이 한다는 게. 근데 너무나 잘해.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최혜병 특검이 제일 잘한 거는 이 박정훈 대령의 항소 취소다. 맞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마피아 게임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놀랬던 게 정말 적합한 비유로 생각했던 게 네. 김태효 같은 사람도 윤석열의 충직한 부하인 줄 알았는데 특검에 경로. 들어가니까 경로서를 고스란히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김태호 말고도 네. 강희구도 그러나요? 그 3명 정도가 뭐 지금 여러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예, 이충면, 왕용준, 맞아요. 왕용종인가? 예, 왕윤종, 예, 예. 비서관 같은 분들이 조사받으면서 비슷한 취재 발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경로 네. 맞다. 심지어는 이종섭 같은 경우에도 경로는 맞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제를 달았지. 경로는 맞지만 이것은 경로가 아니라 그건 프레임이고 이건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검찰총장 네. 출신으로서 그리고 또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음.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로하는 것은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어가지고 마피아 게임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특검에서 약간 MBTI로 따지면 F를 담당하고 있는 듯한 F를 느낌도 담당하고 들어요. 있다. 네. 내란 특검에서 막 망치질 하고 있고 T 완전 T 쌉T. 그런데 이 아까 전에 그 항소를 취소함으로써 뭔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의 안정감, 그러니까 감성, 네.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음. 라는 그 F를 담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 정말로 공감이 되는데 전 생각보다도 사실 최혜병 특검이 결론에는 좀 빨리 도달할 것 거의 다 같아요. 왔어요. 예. 그러니까 경로를 했나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 네. 확인했고요. 앞뒤로만 어. 확인하면 돼요. 경로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박정훈 대령 그 인사 조치 음. 그런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앞부분은 뭐냐면 그거 왜 안 하는데 이거거든요. 그렇죠. 왜 경로했느냐. 네. 이종호하고 김건희 관련성. 그러니까 거의 중심은 확인했고 앞뒤로 살짝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은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진짜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도 네. 이미 공직기관 비서관실 내부에서 그 행정관이 비서관이 시켰다. 네. 예, 이 지금 다 받은 나왔어요. 걸로 나와 있기 다 때문에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꽤 맞춰가지고 법리 구성만 하면은 딱딱딱딱 하면 돼요. 그냥 불러 조사 기소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랬기 네. 때문에 사실은 최혜병 특검이 조금 다른 그 네. 특검들에 비해서 좀 눈에 띄려고 그 박정훈 걸 한 거 아니냐. 그냥 결론적으로 잘한 거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했죠. 네. 네. 위로가 필요합니다 국민들한테는.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그런 상황인데 좀 이제 특검 얘기를 벗어나가지고 우리 김상우 의원도 오셨으니까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쭈고 싶은데 요즘 그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재밌게 치열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보니까 공개적으로 누구 지지 선언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거 하면 안 된다던데. 근데 해버렸어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토크 콘서트 같이 했잖아 이미. 예. 맞아. 당대표 선거 이렇게 재밌는 건가? 너무 재밌어요. 그 당은 안 그랬어요 국민의힘은. 구당은 안 그랬지. 정해놓고 하는 거야. 분위기 달라요. 근데, 여기 너무 재밌어. 선거는 이래야죠. 네. 서로 간에 뭐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내가 더 잘한다 하면서 상대도 칭찬을 해요. 그쵸. 서로 칭찬해주면서 서로 장점을 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당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뭐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근데 재미도 있고요. 네, 이런 기회 보면 우리 의원님도 사실 네. 민주당 당원들을 직접 만날 게 과거엔 거의 없었을 텐데 네. 이번 기회에 당원들과 깊숙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걸 접하기 좀 됩니까 혹시?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죠.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 경제 살려내세요. 아, 뭐 당연한 그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 당연한 게
너무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당연한 게 왜 당연하게 안 되지? 그걸 그 당연한 걸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들이 제일 많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사실은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굉장히 경합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의 정책 선변성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조금씩 이제 네. 드러나긴 한데 근데 뭐 재밌다고 하긴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그거는 친명, 비명 이렇게 붙잖아요. 명확한 아니면 전선인데. 예. 이쪽 정당이란다. 국민의 같으면 친윤, 친한. 형 왜 그래? 죄송해요. 국민의 같으면 친윤, 친한이 붙으니까 네. 사실은 완전 다른 계통의 이제 개파가 붙는 그 싸움만큼은 못하죠 사실은. 아니 그건 지저분해요. 서로 지저분해요. 배신자라 그러고 서로 욕하고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없고 서로 막 욕하다 끝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책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서로 정책 발표를 막 해요. 법안 발표하면서 네. 재밌죠. TV 토론을 제가 짧게 봤는데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짧게 못 봤는데. 왜 욕해야 죄송해요. 재밌다고 생각해요? 너무 전투적이야. 너무 조심조심하는 모습이. 온화해 너무. 예. 박찬대 후보가 너무 조심해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한테 막 그 모습이 눈에 띄거든요. 그게 얼마나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또 보는 입장에서는 좀 흥미진진하면 조금 떨어지지 네.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뭐 아니,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어쨌든 간에 당대표 선거 레이스 하다 보면 같은 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이제 지나치다가 이제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네. 정청래 의원이 김사학 의원을 보고 그래서 혹시, 바로 라방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좀 친하게 잘 지내요. 아, 그래요? 악수하고 예. 그러니까 네. 서로 막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뭐 친윤 친한 뭐 원희룡 뭐 누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고 그 와, 한동훈 막 이름도 싸울 잊어버렸어, 때는 이제. 에이 모른 척하네. 야. 한동훈 모른 척하노. 예, 그럴 수 있죠. 좀 버퍼링이 생길 수도 있죠. 야. 근데 막 정말 원수처럼 하거든요. 네. 전당대회 가보면 막 서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무서워요. 살벌한데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에서 우린 동지야. 이걸 절대 잊지 않아요. 맞아요. 동지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동지기 때문에 약점 있으면 들춰내기보다는 네. 감싸주려고 하고 이분인도 장점이 있지만 저의 장점이 더 큽니다라는 장점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좀 없을 수는 있어도 너무 건강하고 보기 좋은 거죠. 이건 축하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그게 진짜 재미라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을 요즘 유튜브 이제 시사 업계에서도 저도 마찬가지 방송을 하면서 참 당대표 선거 얘기가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어렵죠, 말하면. 어렵죠. 왜냐면 누구 하나 편을 들고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제가 초반에 정청래 의원 북콘서트를 봤더니 우리 사장 난천동에 아. 오창석 평론가가 사회를 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나 오창석 평론 오시면 혹시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아니 막 그랬는데 심지어 제가 더불어민주당 그 서울시당 유튜브에서 제가 정청래 의원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장 남천동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랑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도 네. 일주일 단위로 두 분을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방송이 겹치다가. 그렇지. 네네.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정청래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박찬대입니다 했는데 그 뒤에 누가 그 모습을 똑같은 걸 받는 거예요. 어허. 왜 그래요? 주대 없이. MC자분 이걸 보고 아, 그래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해.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 저 멀리서 저랑 똑같은 짓을 해요. 저희는 그래요. 마음이 되게 그렇지. 누구를 뭐 근데 응원하기도 그렇잖아요. 다 좋은 거지. 다 좋은. 근데 그 참 재미난 게요. 네. 박찬대 의원 선배님이시나 정선혜 선배님이 옆에 있을 때 절대 상대 비난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신기해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는 나 좋아하지만 뒤로는 에이 근데 그게 아니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런 게 없어. 한 번도 네.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정말 서로 우리는 제일 가까운 동지다라는 전제하에서 경쟁을 하세요. 아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대가지고 좀 여쭤보면은 그 울산 지역구의 변화 같은 거 민심도 체크를 하시니까 네네. 아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서두에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울산 지역 구민들의 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분명히 바뀌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뀌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잘하시잖아요. 거의 뭐 사실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약간 좀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네. 이거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고요. 좀 강성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께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예전에 그냥 대통령님 되기 전에 완전히 악마화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면 수용소가 생기고 고문이 일어나고 그걸 막아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되게 진짜로? 많았어요. 진짜로? 진짜. 와.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이재명 그 후보를 지지한다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데 대통령 되면 수용소 건설하는 거 꼭 막아주셔야 된다고 고문은 안 된다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너무 잘하는데? 이러면서 좀. 아니 물론 잘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공감하는 바인데 아까 이제 네. 청문회 얘기하면서 사실은 김상욱 그 의원께서도 직접 다른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좀 하셨는데 네. 어쨌든간에 우상호 정무수석 발언에 따르면 주말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결정을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못하고 달리 말하면 야당 기능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제 외교부 장관 청문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질이 제대로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위험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인사청문회 자리였다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속속들이 알 수 없어요. 그냥 마당발 친하게 지내니까 장관 자리 주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국민의 시선에서 건져내는 거죠.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도와줄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자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네. 아닌 사람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눈높이 부분 때문에 2명 강선우, 이진수 후보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어렵죠. 아니요, 저는 공감을 본인 공감을 소신을 하고 말씀하시는 있고 거니까요. 예. 공감을 하는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낙마가 된다면 맞아요. 정치적 네. 생명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2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또 그럼요. 통과가 되는 예.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딱 2명만 네. 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상황상으로는 우상호 수석 얘기로 들어 해석을 해보면 둘이 쉽지 않다 이걸로 그 저는 얘기로 들린다. 예. 들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차치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정말 훨씬 더 많은 수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그 낙마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사실은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2명분이 타깃이 돼 있으니까 여러 이론이 있는 것이고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는 네. 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를 좀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무조건 다 통과가 목표야. 어느 한쪽에서는 무조건 몇 명은 탈락시키는 것이 목표야라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거를 쓸데없는 목표로 목표. 예. 쓸데없는 목표를 세우다 야, 보면은 맞는 말이다. 예. 아무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쏟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배분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국민들 앞에 공개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뭐냐 하면 국무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우리가 이런 사람 어때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마지막 평가를 해주십시오 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면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본연의 성격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벌어진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김묘성 기자, 김상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김상욱 의원 정말로 네. 이렇게 불쑥 오셨는데 분위기 좋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되게 부담감 없이 오는 게 여기 오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일단은 따라하고 싶으면 말해. 묘묘묘묘. 또. 저가 이렇게 인사를 해가 또 치를 이제 또. 예. 우리는 언어를 쓰잖아요. 또. 묘묘묘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쵸? 모르겠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유쾌하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뭐 할까요 하나? 뭐 하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고유의 정치 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인물 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대상 인물은 원희룡 전 장관, 조태용 전 원장, 김태우 전 차장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999. 구구구구.